오래된 영화를 상영하는 성수동의 작은 극장, 이야기 추종자들의 모임 무비랜드. 무비랜드 라디오는 극장을 운영하면서 벌어지는 일들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비전문적으로 다룹니다. 안녕하세요. 무비랜드 소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모춘입니다. 네, 이제 모춘님 큐레이션이 끝났어요. 아쉽습니다. 몇 개 더 상영하고 싶은데 어땠어요? 우선은 무사히 잘 끝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좀 걱정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축하할 일은 그 많은 주변의 선배님들이 진짜 걱정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티켓을 다 팔았습니다. 네. 티켓 다 팔았고 네. 저희가 백투더퓨처 2랑 대부 2를 되게 쫄려서 되게 작게 편성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3까지 틀어달라 아니면 편성을 더 늘려달라. 네. 그래서 조금 자신도 생기고 네. 그래서 4월이 좀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재미난 테마와 영화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4월은 또 4월 자체가 좀 재밌잖아요. 그 만우절이 있어서 사람들이 조금 뭐라고 할까 좀 풀어진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달이라 저희 무비랜드도 좀 그런 느낌으로 한번 4월을 지내보자. 네. 약간 그런 생각으로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재밌는 분을 모셨습니다. 4월의 큐레이터는 코미디언 문상훈님입니다. 와. 바다우스의 문상훈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한번 출연하셨었죠, 저희. 네. 되게 옛날에 그 이후로 너무 바빠지셔가지고 네, 저희 간간히 뵙긴 했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맨날 뭐 실제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좀 실속 없이 바쁘기만 하고요. 바쁘기만 하고 제가 그게 벌써 4년 전이더라고요. 4년 전에 그때도 사실 저는 그때도 제가 여기서 얘기할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조금 까불면서 말씀드렸던 게 그때 그 압구정에 있는 맞아요. 현대아파트. 지금 모티비를 구독하는 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더 가지고 있는 돈 더 많이 넣으시고 이게 크게 돌아올 겁니다 했는데 드디어 이제 무비랜드로 이제 첫 번째 이런 거 뭐라 그러죠? 그 주식 좀 나누는 거 있잖아요. 배당. 네, 그 첫 번째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맞습니다. 개업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네. 사실 그냥 로망처럼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나는 언젠가 극장주가 될 거야. 뭐 나는 라디오 DJ가 되고 싶어. 나는 뭐 무비스타가 될 거야. 이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극장주가 되는 건데 네. 제 주변에 사실 극장주가 당연히 없죠. 그래도 제가 무비랜드에 관련된 녹음에 올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난 지가 오래됐어요. 만나 뵙긴 네. 했지만 4년 동안에 서로 각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네. 이렇게 다시 만나 뵈니까 또 좀 감동적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 뵀을 때 빠둥이들이 20만 명이 있었잖아요. 그때 너무 까마득했어요. 너무 정말 많은 숫자잖아요. 이게 진짜 많은 건데 지금 140만이고 저 100만 될 때 그 라이브 했던 거 기억나거든요. 막 올려달라 막 그렇게. 근데 지금 또 이렇게 성장해서 그 어떠세요? 되게 오랫동안 코미디 작업하시고 팀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그 BDNS에서 나오는 작업들을 되게 관심 있게 그 즐겨주시잖아요. 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스탠드업 코미디언들이 이제 처음 데뷔 무대를 갖고 좀 더 반응이 좋으면 이제 2-3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점점 주기가 잦아지는데 제가 또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는 말들이 스탠드업 코미디언의 데뷔 무대가 제일 좋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거는 20몇 년을 쌓아놓은 것들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더 기술적으로 이제는 뭐 이렇게 합해지는 걸 거라서 저희도 비슷하게 그냥 그때는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적었고 저랑 그 또 나머지 2명, 3명밖에 없었어서 그냥 하자. 우리가 뭐야?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재미없으면 재미없는 거지. 근데 그러다가 이제는 뭐 대단해졌다가 아니라 이제는 같이 일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이제 그냥 편성대로 움직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 생각이 나지 않기 위해 노력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약간 추억 미화 내지는 근데 그 시절은 뭐 재밌고 좋았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은데 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일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바쁜 와중에서도 그 중에 이제 의미를 좀 찾고 좀 재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터프하게 뭐 재미없으면 재미없지 우리 거 하지 그게 정대만 뭐 그런 거 할 때 문상훈 데스타만 되기 그때는 훨씬 더 그때는 새빵살이
할 때였고 진짜 힘들었을 그 영상들 보면 가난이 보여. 그 공기 속에. 어쩌다가 회사 한번 가면은 그때는 그 개념도 없으니까 회사 온 김에 저희 미팅이라고 밥 좀 사주면 안 돼요? 그 최근에 되게 축하받을 일이 생겼잖아요. 상을 받으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문대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네. 한 걸음 다가가셨구나. 축하드립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연기자로 또. 감개무량한데 아까 제가 극장주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 피아노맨 있잖아요. 피아노맨 그 빌리 조엘 피아노맨 네, 네. 1절 가사에 뭐 있고 하는데 그 바텐더 얘기 중에 음. 나 무비스타 되는 게 꿈이야. 꿈이야. 근데 뭐 여기서는 안 될 것 같고 빨리 나가야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가사가 그냥 괜히 그런 뽕 마실 때 있잖아요. 그냥 괜히 이제 술 먹고 그런 거 들으면은 그냥 언젠간 한 번은 무비스타 그냥 아주 근데 지금도 잘 실감도 안 나고 그쵸. 근데 어쨌든 그냥 기분 좋은 일이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런 생각 그 정도로 들고 있어요. 네. 너무 업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저희는 이 관계가 있으니까 팔이 안으로 굽어서 이렇게 넷플릭스나 뭐 그런 곳에서 이제 만나게 되면 잘해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팬으로서 그냥 관계 끊고 해도 너무 몰입감 있게 해서 정말 보기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그 예전에 상우님이나 바다너스 크루를 소개하실 때랑 네. 최근에 소개하실 때랑 좀 달라진 게 있는지. 달라진 거는 많이 없는 것 같고요. 네. 저희는 그때부터 좀 자부심처럼 저 스스로 또 자긍심 갖고 소개하고 하는 게 저희 팀에는 뭐 감독도 있고 프로듀서도 있고 플레이어도 있고 시나리오 작가도 있고 촬영 감독도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코미디언이라고 스스로 이제 아이덴티티를 갖고 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 감독이지만 촬영하는 코미디언이고 시나리오 작가지만 글 쓰는 코미디언, 프로듀싱하는 코미디언 이렇게 좀 각자의 아이덴티티를 너는 뭐야 이러면 영상 일을 하고 있어요 정도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거기 안에서 조금 더 저는 코미디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크루이고 싶어요의 맥락을 하는데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저희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많이 좀 주지시키고 정신교육을 하고 실제로 다들 너무 웃기신 것 같아요. 다들 나사가 풀려 있고 근데 그 말씀하신 거에서 저는 이렇게 뵐 때도 그렇고 바다너스 팀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되게 제일 궁금한 게 일단 원래 꿈은 뭐예요? 원래 꿈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집에서 포도알 이런 거 해갖고 만들어서 코팅해서 뒤에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개그맨이라고 적었던 기억이 나요. 되게 빠르게 어떻게 보면 웃기는 거를 좋아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정 욕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강한 종류. 다시 말해서 그때는 인정 욕구라기보다는 친구들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그게 뭐 악기를 잘 치면 가수가 되는 그 기타리스트가 되는 것 같고 외모가 훌륭하면 그 관련된 일을 하는 것 같고 그 글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웃기는 게 내가 사람들한테 제일 크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이런 인정 욕구나 이런 것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첫째라서 그런가 뭐 내가 첫째예요? 저는 첫째인데 뭐 첫째라서 그런가 그런 거 있잖아요. 둘째는 조금 그 삼형제 삼남매 중에 둘째 또 특징이 있을 거고 또 막내의 특징이 있을 거고 이런 거에서 그런 생각까지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 나 코미디언이 돼야지라고 우리나라에서 꿈을 꾸면 네. 공채 맞습니다. 코스를 간다거나 그렇게 좀 일반화된 그 커리어 패스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네. 접근했는데 네. 그것도 궁금해요. 저도 공채 시험을 한번 봤거든요. 그게 그 전역 후에 버킷리스트 이렇게 다 만들어놓고 뭐 여행 가기 뭐 이런 것들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그게 KBS 공채 시험 보기였는데 제가 이것도 후에 분석을 해본 결과 우리나라 공채 시스템에서 주로 행해지는 이제 코미디들은 무대 코미디다. 그 앞에 관객이 적게는 몇백 명부터 1,000명 넘어까지 있을 거다. 그러면은 그 무대 앞에서 사람들한테 얘기에는 기가 있을 거다. 근데 저는 그 기가 너무 약하고 저는 학교 다닐 때 까불 때도 자 여기 입안에 웃긴 놈 있으면 나와봐 했을 때 장기자랑 나가는 부류가 아니라 맨 뒷자리는 아니에요. 맨 뒷자리는 이제 좀 무서운 애들이 자리고 맨 뒤에서 이제 맨 왼쪽 뭐 이런 자리에서 그 친구가 이제 뭐라고 말을 하면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해서 제 앞뒤 옆
한 6명만 웃기는 급방에 거에 좀 심취해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공채 개그맨 일단 못 되고 제가 나는 요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요렇게 말고 또 다르게 웃기는 거는 좋아하는데 뭐 그런 생각하다가 그때 우연히 이제는 너무너무 유명하지만 그때는 이미 유명했던 키앤필의 그 스케치 코미디 보고 와 세상에 이런 게 있네. 이거는 이제 딱 그 앞에서 정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빵 아니라 약간 사파의 코미디네. 와 나 이거는 진짜 하고 싶어. 그럼 이거는 마침 영화 드라마타이즈 같은 영상으로 만드는 거면은 이거 하자 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냥 제가 또 계속 사고 실험하면서 같이 일하는 진혁이랑 감독 친구랑 맨날 얘기하면서 근데 이런 것도 코미디라고 이제 불릴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코미디 하면은 이제 1번이 개그 콘서트가 생각나고 코미디 빅리그 이렇게 생각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장르가 좀 넓게 사람들이 봐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제 너무너무 많이 그렇게 봐주시고 또 스탠드업 코미디 씬도 너무너무 활발하고 어떤 그 사파의 길을 가겠다. 네. 그 작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팀이 필요했던 거네요. 맞아요. 네. 야구처럼 축구는 혼자서도 뭐 벽치기 하고 할 수 있는데 야구는 영상이랑 그쵸. 야구는 무조건 누가 찍어줘야 되고 받아줘야 되고 혼자 찍는 거면 안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빠더너스라는 네. 그때 그런 이름도 짓게 되고 진짜 그 잘하는 코미디 그룹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빠더너스 보면 좀 브랜드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일견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저희 만남도 어떻게 보면 브랜딩 작업 때문에 연결이 됐고 그 말씀 설명을 들으니까 얼핏 이해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좀 과하게 지금도 저희 뭐 같이 협업 제품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네. 이벤트도 하고. 네. 왜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좀 자의식이 좀 과한 편인 것 같고 빠더너스라는 게 팀이다. 팀이고 이게 그냥 예를 들면은 코미디 팀, 뭐 극단 누구 이런 것보다 너무 좀 진부한 표현이지만 종합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는 뭐도 하고 어떤 것도 하고 이런 것도 나누고요. 뭐 이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이것도 좀 꿈보다 해몽에 가깝고 처음에는 김진혁이라는 친구와 빠더너스를 처음 같이 시작했던 동갑내기 친구랑 저랑 좋아하는 게 너무 비슷해서 뭐 영화판이나 뭐 할리우드의 멋있는 사람들은 자기 영화 하나 만들면 영화 포스터 후드 입고 다니고 파파라치 샷 찍히면은 자기 뭐 제작사 후드인데 갖고 싶고 그리고 실제로 영화 나오면 영화 MD들도 그런 관련된 게 많으니까 우리 빠더너스라고 이름 기왕 정한 김에 나중에 뭐 기회 되면 후드티나 반팔티나 캡모자 이런 거 해서 그거 하고 다니자 키링해서 그런 거 하고 막 이런 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장난감 만들고 싶고 막 뭐 근데 그런 거 하려면은 그래픽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픽이라는 것도 한 1-2년 전부터 쓰는 거지 그때는 그래픽도 몰랐으니까 근데 그때 우연히 제 친구의 SNS 스토리를 보니까 그때 이제 모조의 프로토타입이 프로토타입 아니었어요. 모조의 컵이 처음 이렇게 나왔던 그래서 와 이거 진짜 그 미국 만화에 있는 캐릭터 같은데 우리도 이 그림체로 하나 그림 너무너무 갖고 싶다. 그래서 그날로 바로 이렇게 친구한테 물어보고 연락드리고 근데 그 과정에서 와 우리 이 그래픽이면 후드 만들어서 입고 다닐 자신이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네. 그래서 모베록스랑 만나게 됐고 땡이 캐릭터가 나오게 됐고 저희 팀도 거의 초반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간판 올리고 간판 올렸다고 하기도 좀 어려워. 저희 집에서 일할 때니까. 근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엄청 잘난 척했던 기억이 나고 막 브랜딩이 어쩌고 근데 그 후암동 스튜디오가 되게 따뜻한 느낌이라 그리고 지금 없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조금 저는 몇 번 가지도 않았는데 그 동네가 참 좋았어요. 그 할머니도 출연하시고 근데 그때가 실제로 브랜딩이라는 단어가 이제 유행하기 거의 초반이었고 저는 이제 계속 쭉 보면서 그 브랜딩이라는 단어의 상징이 되는 공간이 성수동인데
모베르웍스가 이제 성수동에 있는 것도 저는 뭔가 좀 되게 상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브랜딩이라는 개념도 모베르웍스의 작업들이 와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알게 해주는 작업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는 사실 아마 모추님이랑 소우님 두 분 다 막연하게 생각하셨을 텐데 미국 뉴욕 같은 데 가면 동네에 있는 베이글집도 캐릭터 하나 갖고 있어서 키링 만들어서 팔고 근데 그게 사실 말하자면 브랜딩인데 지금 저 오기 전에 사주신 카페 사실 이것도 이렇게 너무 브랜딩일 것 같은데 이 커피 컵홀더에 그 귀여운 그림이랑 이렇게 있어서 근데 이 모든 배경이나 이것들을 보여준 게 모베르웍스의 작업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 이렇게 말씀도 예쁘게 하셔. 근데 그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그러니까 단순히 웃긴 사람, 또 최근에는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감수성이 풍부한 부분도 알고 계시는데, 제가 느끼는 상우님은 되게 세밀하고 그 좀 멋없게 표현하면 되게 똑똑한 사람 같아요. 이렇게 만나 보면. 그래서 저희 극장으로 우리 크리에이터들을 모실 거야 했을 때 사실 제일 궁금했고 네. 그리고 작업물을 보면 네. 진짜 아우 쟤 바보야? 막 이렇게 느껴지는데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되게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영화 좋아할까? 네. 뭐 혹은 어디에서 좀 작업적인 영감을 얻었을까? 네. 궁금했죠. 네,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심스럽게 여쭤봤잖아요. 네. 영화 좋아하는 거 있으면 좀 틀어볼래요? 네. 어떠셨어요? 저도 플레이리스트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 내지는 누군가의 영화 좋아하는 영화 모음들을 볼 때 이제 사실 그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가 이제 이 사람을 좀 소개하게 되는 맞아요. 되게 적나라한 지점이라서 오히려 더 고르기 어려워지는 예를 들면 음악으로 치면 음악으로 치면 뭐 제일 좋아하는 거는 뭐 김광석이라고 할 수 있고 김광석 너무너무 훌륭한 아티스트인데 그럼 좀 약간 재미가 없어 보이니까 약간 뭐 유앤미 블루로 가볼까 약간 백현진으로 가볼까 약간 요런 느낌으로 괜히 가게 되는 것처럼 근데 사실 꾸미게 되는 근데 영화고 상영할 거고 여기서 내가 어떤 지점에서 이걸 좋아하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드리려면 적당한 지점에서 이제 좋아하는 영화들 실제로도 좋아했고 이제 시간 날 때 밤에 이제 치킨 시켜놓고 볼만한 영화 꾸준히 보게 되는 영화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편을 고르셨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네 편을 소개할 거고 네. 요거가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일단 뭐 장르로는 뭐 당연히 코미디인데요. 네 편은 행오버, 찬실이는 복도 많지, 반치광, 소림축구인데 이거를 이제 하나로 묶는다면 내가 언제 웃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들인 것 같아요. 문상훈이 언제 웃는지.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내가 이 장면에서 웃는 내 스스로가 좀 뿌듯해지는 약간 이거 메타인지인데? 네. 나 좀 위트 있는데 이런 거예요. 와 이 장면은 그 안 웃는데 보통 사람들은 안 웃고 넘어가는 나 혼자 웃는 네 거기서 오는 좀 뭐라 그럴까 약간 그 허세 그런 게 조금 있는 영화고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영화예요. 실제로 작업에 영향을 받았어요? 이런 영화들이? 네. 내가 이걸 보고 이런 거에서 차용을 해서 해야겠다는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이고 돌이켜 보니까 영감 받은 부분들이 많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영화 항상 볼 때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오늘 지금 이 순간 너무 행복하니까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해야지 하는 것들은 거의 기억이 안 나고 돌아보면 내가 그게 왜 기억이 나지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기억나듯이 좋아하는 영화들인 건 분명한데 돌이켜 보니까 내가 이런 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구나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하고 지금 이 순간 이제 예매가 열렸습니다. 와. 그래서 무슨 영화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저희가 영화 수급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네. 그 좀 순서를 한번 매겨달라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말씀해주신 영화는 사실 있었는데 네. 그게 수급이 안 됐다. 네. 네네네. 그래서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네. 라고 했을 했을 때 때 나왔던 영화가 행오버였습니다. 네. 행오버 어떤 영화예요?
행오버는 그 말 그대로 숙취. 네, 맞아요. 숙취라는 네. 뜻인데 총각 파티를 라스베가스에서 네. 벌이면서 술로 이제 필름이 끊긴 사람들이 그 다음 날 어제 했던 일들을 역추적해가는 내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다음 날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신랑이 없어진 상황에서 네. 친구들이 신랑을 찾아다니는 맞아요. 그런 이야기죠. 사실은 저는 이거는 처음 봤어요. 저도요. 네네네. 그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네. 한국에 못 들어왔다고 아. 저질교파라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왜 선정하셨는지. 이게 저한테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되게 좀 어떤 기준점이 되는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명작의 상징이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뭐 코미디를 전공하지도 영화를 전공하지도 않았는데 아까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앤필이라는 그 듀오나 무대에서 웃기는 거 말고 내 주변 6명 웃기는 거는 좋아했었는데 뭐가 있을까 이런 거 하던 차에 영상을 찾게 되고 근데 이게 코미디 영화라는 게 도대체 뭘까? 꽁트는 알겠어. 우리 개콘에서 달인 같은 것만 봐도 4, 5분을 꽉꽉 채우는 거는 너무너무 하겠는데 그럼 4, 5분짜리 곱하기 25 뭐 한다고 영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 코미디 영화가 뭘까? 그러니까 장면이 웃긴 건 알겠는데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웃음을 가져갈 수 있지? 였는데 거기서 전 와 행오버처럼 하는 게 그거구나 라고 느꼈던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오버 같은 영화가 그 뒤에도 나오지만 P2P 같은 영화 있잖아요. P2P에서 많이 토렌트 네. 그런데 한창 많이 보던 영화들은 공식 이름을 올리면 안 되니까 뭐 한 줄 설명처럼 하는 거죠. 필름 끊긴 4명의 찌질이들이 뭐 찾아가는 이야기하고 뭐 헨 앱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 기준으로 2000년대 중후반, 초중후반, 2010년대 초반까지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김진혁이라는 친구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친구는 특히 더 좋아했어서 그 친구가 왜 좋냐 이런 거 얘기를 하다가 이게 잘 보면 B급이라는 게 사실 이 사람들 이거 영화 제작비나 이런 거 우리나라로 치면 블록버스터인데 이게 왜 B급으로 불리냐 얘기하다가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전개 내지는 그 장면의 전환이나 이야기의 흐름을 위해서 개연성을 조금 좀 느슨하게 해놔도 어찌됐지 이 일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개연성이 없는 건 아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무게 잡다가 정말 글자 그대로 개연성을 놓친 작품들도 많은데 이거는 개연성을 놓친 게 아니다.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난 거지. 그런 느낌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나는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근데 어찌저찌 넘어가지고 어찌저찌 이게 전개가 되는 게 너무 짜릿하고 재밌어. 약간 그런 얘기를 그 진혁이가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서 저도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행오버 같은 지점에서. 저는 이번에 보면서는 정말 그냥 관객으로 네. 웃기다 이상하다 뭐 그런 관점으로만 네. 봤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작업자로서 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난 5분짜리는 만들겠는데 어떻게 2시간짜리로 네. 하지? 그 어떤 포인트들이 이 영화에서 네. 그 발견하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한 줄이 너무 한 줄 시놉시스가 너무 명쾌하고 딱 그 얘기만 들어도 주제가 딱 네. 무슨 이야기인지. 네, 그거랑 비슷한 게 광복절 특사의 한 줄 신호도 너무 좋은 게 타령을 했는데 그 다음 날이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게 될 거라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 한 줄이 너무 한나의 뚜렷한 사건. 네. 그러니까 명확한 서사. 그래서 일단 서사가 너무 쉬우니까 그걸로 한 줄로 시작하고 이 구성도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웃음기 빼면 메멘토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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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기를 빼면 메멘토고 기억을 웃음기를 더듬네. 넣어서 귀여운 메멘토. 그러니까 그게 귀여운 네, 메멘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처음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아마 5분 안쪽으로 끝날 것 같은데 등장하는 친구들 그 소개 이 사람의 성격 그 두세 줄로 보여주잖아요. 심지어 그 잭이랑 그 더그는 형님 동서 맞아요. 집안의 분위기 살짝 보여주다가 그 학교 선생님 또 선생님 살짝 보여주고 마지막에 이제 그 얼간이 그 친구 치과 의사. 네 보여주고 자 오늘 맛있게 신나게 노는 거야 짠 하고 이제 그냥 바로 끝. 그 도입부는 이제 그리고 끝나고 깨면에 바로 호랑이부터 나오고 이게 뭐야 이거 어디서 점프가 했어? 딱 네. 네. 근데 이게 약간 기본적으로 추리하는 내용이니까 잠깐만 여기서 이걸 좀 찾아보자
하면서 점점 이렇게 돌아가는 그 역추적하는 게 너무 재미있다. 왜냐면은 자기네들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 등장인물 4명도 어제 뭔 일이 있었는지 나 정말 기억이 안 나 하면서 뭐 하면 또 뒤에 또 뭐가 나오고 또 애기 나오고 그런 그 구성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이야기를 이렇게 짜놓으면 웃음기가 없으면 보통 뭐 예를 들면 서스펜스라고 하거나 뭐 그런 뭐 각본 단계 그런 건데 이게 웃음을 목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 서스펜스도 좀 어이없는데 재밌는 서스펜스가 되고 또 마지막 그런 거 있잖아요. 더그 신랑 이제 주인공인 신랑을 구하기 위해서 블랙잭 책을 우연히 발견해서 밤새서 이제 그 돈을 따서 찾았다. 네. 찾았는데 그 더그가 아니었다. 다른 더그였어. 네, 다른 더그였다. 이게 조금 다른 분들은 취향에 따라서는 아 근데 난 좀 유치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지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웃기는 이야기로서의 웃기는 방법 중에는 비교적으로 좀 세련된 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 예를 들면은 그 셔터 아일랜드나 뭐 세븐이나 이런 거에 비교하면 똑같네요. 어떻게 보면.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교하면은 좀 유치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게 웃음을 지향하기 위해서 막 수없이 많은 시도들이 안 웃기거나 유치하거나인데 이거는 웃기면서 좀 덜 유치한 것 같아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모추님이 포스터 그리셨잖아요. 아, 네. 그 저희가 무비랜드에서 영화를 틀 때마다 그 영화를 좀 재해석해서 네. 아트워크를 그리고 있는데 네. 행오버 이렇게 그렸어요. 네. 한번 왜 저렇게 그리셨는지. 일단 이제 쭉 4편의 포스터를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라이브로 상우님한테 그 보여드릴 건데 그 상우님을 위한 어떤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작업을 했고 요 작업은 그냥 저는 되게 그 배경이나 그런 게 전형적인 미국 같은 거예요. 무드가 막 그 진짜 물질 네. 막 그래서 그냥 그림의 스타일도 미국 느낌을 와. 내고 싶었고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그 글자 같은 것들이 다 우둘두둘해요. 네. 그래서 그런 어설픈 거 네. 얼렁뚱땅한 그런 거? 느낌. 예, 예. 하고 그냥 영화 전체적으로는 저는 되게 밝고 좀 기분 좋은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그래서 색을 좀 이렇게 좀 알록달록하게 네. 했습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귀여워요. 저 그냥 술 먹고 취미 중에 하나가 유명인들한테 DM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이 감독 토드 필립스한테 네네. 좋고 잘 봤다고 DM 보내고 그런 일십? 거를 아니 읽지도 않고 왜냐면 안 읽지. 보냈는데 제가 요거를 제가 따로 또 한번 한 토드한테 보내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우리 극장에 친구들이 하는 극장에 요거 틀기로 했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영화를 그 코미디 작법의 관점으로 보고 그 차용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네. 영향을 받은 것 같다. 네. 이 영화에서는 어떤 부분? 이 영화에서는 그 잭 갤리퍼네키스. 잭 갤리퍼데키스가 앨런이죠. 네. 예, 앨런의 그 캐릭터가 정말 한 끗 차이인데 그 캐릭터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 캐릭터를 많이 차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는 정상적인데 행동은 바보같이 하는. 그래서 그게 저희 문쌤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짝사랑하는 친구를 좀 잘 해주고 싶은 의도는 정상적인데 방법이 좀 바보 같은. 그게 이제 심슨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고 호머도 그런 거 되게 많고 리사를 되게 잘해주고 싶은데 방법을 바보 같게 하는 그거를 약간 기준점처럼 해서 하는 것 같고 또 약간의 마마보이. 약간의 마마보이는 아니고 많이 마마보이. 그리고 막 너 왜 이랬어 이러면 야 내가 뭐 일부러 그랬냐 나도 잘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하면은 사실 화내는 사람도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약간 그런 그 기본적인 그 태세라고 하거나 그 반응들을 좀 많이 따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는 그 문희병 브이로그 같은 경우도 저는 그냥 후임한테 잘해주려고 한 건데 호구를 먹인 건데 그때 북한군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냐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아전 인수격으로 뭐 이렇게 북학생도 그렇고 저는 보면서 항상 신기한 게 이거를 실제라고 보면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는 캐릭터인데 왜 밉지가 않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사랑스럽잖아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은 사실 너무너무 다행이고 저 최근에는 또 어떤 분은 저 사실 상우님을 좀 너무 미워했어요. 그래서 왜요? 그 복학생이 상우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미쳐버리지. 너무 화가 나고 그 발표 돌아버려.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해서
사실 좀 싫어했는데 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도 그냥 혼자 속으로는 뭐 욕하면 지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캐릭터인데 미워하면 지는 거야. 미워하면 지는 거고 우린 이기는 거야. 우리는 과몰입하게 한 거니까 우리는 성공한 거고 당신은 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낄낄대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 뭐 수업 듣다가 교수님이 조용히 해 이러면은 갑자기 그 무릎 치고 나가면서 저도 등록금 내는데 왜 저한테 조용하라고 교수님은 시끄럽게 떠들고 왜 저만 조용하게 하냐 똑같은 사람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그냥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하면은 낄낄대게 되고 좀 재밌는데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잭도 이제 혼자 그 라스베가스의 친구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거랑 요거 또 약 하나 살짝 해서 하면은 얼마나 우리 청춘 뜨거울까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니까 진짜. 이제 파더너스가 왜 그렇게 답답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밉지 않을까를 좀 깨닫게 됐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저도 어깨너머로 들은 얘기는 그게 시트콤의 그 기본 조건 중에 하나가 있대요. 그 미워할 수 없는 너드, 러버블 너든가. 그 오피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맞아요. 무례할 수가 없는데 사실. 그 영화의 그 치과 의사가 맞죠? 이빨 빠지는. 그 전 처음에 모르다가 이 아저씨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반갑더라고요. 그 시즌 2인가 그 거기서 앤디 역으로 나왔던 그 치과 의사 아저씨가 혹시 기억나세요? 또 거기서 맨날 하는 것처럼 프랭크하고 장난하니까 오늘 이제 장난 그만해 하는데 장난 한번 더 치니까 막 하면서 소리 질러서 벽을 주먹으로 부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저 사람 위험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분노 조절 장난라서 분노 조절 치료 프로그램 가야 되는데 해서 보낸 게 있어요. 보내고 이거 행오버 1을 찍었다. 그래서 잠깐 떠나야 되는데 신기하다. 네, 이 영화 촬영하는 이번 시즌 동안에는 그렇게 다 웃겨. 그 캐릭터가 뭐 상황도 웃기지만 영화가 그런 무드가 파트너스 팀 채널에 나오는 콘텐츠에 다 되게 녹아들어 있는 것 같고. 저는 최근에 웃겼던 게 그 헤인칭 하시는 헤인 씨 그 동생분 분노 조절장애 그런 거가 사실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지철님도 웃기고 그런 어떤 애니 동생 얘기는 편집해 주세요. 농담이고 그 전형모에 이제 별명 같은 거 해놓잖아요. 실제로 뭐 병장 누구누구하고 다 이렇게 있는 건데 그 동생 그 친구 실제로 전혀 안 그런 친구고 너무너무 재밌는데 아마 너무너무 안 그런데 뭐 축구하다가 보통 그렇게 하면 왜 냉동 내 거 빼놓고 왔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해서 거의 분조장 잡혀 있는데 또 그 캐릭터가 이런 게 재밌으니까 그런 캐릭터 부여 하시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다들 웃겨. 요거 영화는 어떤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싶어요?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미국 영화의 장르에도 그런 게 실제로 있다라고 믿는데요. 버드와이저 영화 이게 딱 그 버드와이저랑 피자랑 버드와이저랑 친구 놀러 왔을 때 친구 오면은 이제 잠깐 사담도 나누고 저 장면 엄청 웃기지 않냐 하면서 저 그림 나 저거 사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고 좀 캐주얼하게 정말 타임킬링 할 수 있는 킬링 타임용 그런 영화 그런 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 극장도 킬링 타임 맥주도 팔고 버드와이저 팔고 너무너무 좋죠. 네. 그런 느낌으로 놀러 오시면 맞습니다. 좋겠네요. 너무너무 많이요. 그리고 제가 놓치는 아쉬움 중에 하나가 와, 나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버드와이저 있습니다. 수익 장사를 넷플릭스랑 확실히 달라요. 다릅니다. TV에서 다 같이 깔깔깔 웃으면 얼마나 재밌게요. 맞습니다. 그 갈 길이 머니까 행오버는 요 정도 얘기하고 다음 주는 어떤 거 소개할까요? 다음 주는 제가 또 좋아하는 한국 영화 반치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반치광을 선정하셨을 때 너무 짜릿했어요. 저희 마지막 개관 상영작 리스트에 있었던 건데 어떤 뷰로 보셨는지 다음 주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다음 주에는 반치광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